네, 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울산시장 사건을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동아일보에 울산시장 송철호 공소장에 검찰이 38차례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를 동아일보가 상당히 분석을 잘했는데요. 그러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유죄라고 판결한 근거와 상당히 일맥상통한다고 두 사건을 비교했습니다.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 송철호 씨 울산시장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송철호 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의 7개 조직과 경찰 기획재정부가 관여한 개별 과정마다 38번이나 지시관계가 있었다라고 공소장에 돼 있답니다. 근데 이런 지시가 즉 다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의 7개 조직과 경찰 기획재정부가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서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뭐가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그 원세훈 국정원장이 댓글을 뭐뭐하고 달라라고 반복된 지시를 했다.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거 개입이다.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정치 중립인데 어긴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 있다고 동아일보가 아주 정리를 잘했는데 우선 제가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좀 말씀드릴게요. 워낙 그 사건이 컸으니까 다 기억하실 텐데 이 사건이 터져나온 계기는 잘 모르실 겁니다. 이건 제가 취재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간동화에 썼던 거기도 한데 제 블로그에 옛날에 올렸던 거고 그 국정원 직원 중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은 김씨입니다. 김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무현 정권 때는 4급으로 가장 먼저 진급했답니다. 근데 MB로 바뀌면서 진급이 탁 막힙니다. 4급에서 3급으로 못 갑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계급 정렬이라는 게 있어서 한 계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해도 진급을 못하면 옷 벗고 나가야 됩니다. 조직을 젊게 유지하려고 계급 정렬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답니다. 나오게 됐는데 그 다음에 2년을 있다가 2012년도에 19대 총선이 4월달에 열리니까 그걸 앞두고 민주당의 후보로 나서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 고향인 호남에서 출마를 하지 않고 경기 시흥갑을 택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민주당의 백원우라고 하는 현역 의원이 있었는데 경쟁에서 졌습니다. 그 백 의원도 결국은 19대 총선 본선에서는 새누리당 의원한테 함진규 후보한테 졌죠. 그래서 백 의원도 실패하고 김 씨도 정치인이 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요. 이 공을 세워야만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 다음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 당이 이겨가지고 그리고 나면 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들어가는 또 방법이죠. 그러려면 공을 세워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가 12월로 이어지니까 이때 이 양반이 국정원에 있는 정모 씨와 접촉을 했답니다. 후배죠. 근데 이 정모 씨도 계급정년에 걸려서 역시 국정원을 떠날 동병상련할 수 있는 처지였답니다. 그래서 이 정 씨한테 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뭐 기여를 하고 싶은데 뭐 기여할 게 이제 찾아봐 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정 씨가 주목한 것이 어딘가 하면은 심리정보국입니다. 국정원에는요 차단의 원칙이 있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뭐 그렇습니다. 딱딱 차단을 하죠. 그래야만 어느 한 조직이 상대방에게 들켰을 때 새로운 정보를 뺏기지 않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차단의 원칙을 합니다. 심리정국의 사이버 팀이 있는데 이 팀은 북한이 하는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하는 게 원래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등을 이용해서 심리전을 하는 건 잘 아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북한에 우리나라에서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민기 같은 거는 그때는 다 막아놨었는데 거기 해외 포털 들어가면 접촉할 수 있거든요. 접속해가지고는 우민기에 있는 거를 우리 사이트에 띄웁니다. 그다음부터 막 기계를 이용한 광클릭이 생겨서 이게 클릭 수가 많아지면 우리 포털 검색 순위 1, 2로 올라가면서 국내 여론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뭐 보수 정권에 대한 하도 그
염증이 심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좀 특이한 걸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는 거,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댓글을 달고 하는 게 사이버 심리전 하는 사이버 팀인데요. 그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를 돕는 걸로 의심을 하고 주목을 했습니다. 근데 차단 원칙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외부에 아지트가 있을 거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별관이라 그러나요? 국정원 직원들은 흔히 바깥에서 많이 공작을 하니까. 그래서 퇴근할 때 국정원 직원 중에 제일 막내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 차를 따라갑니다. 차를 미행을 해가지고 어느 오피스텔로 강남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아지트구나, 퇴근에 여기서 하는구나 하고 의심을 한 거죠. 근데 그곳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여직원이 막내인데 그분의 아버지가 금융기관에서 아마 퇴직한 분일 겁니다.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 정도 모은 거 가지고 오피스텔 하나 사놓은 게 있었는데 딸이 국정원이 강남에 있잖아요. 근무하게 되니까 거기서 살아라 하고 내준 것이었답니다. 근데 이분들은 오피스텔이니까 아지트구나 하고 의심을 하고 이제 그걸 알려줬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는 왔지만은 몇 톤인지 모르니까 일부러 그 여직원 차는 아니까 쾅 박습니다. 그 여직원한테 알려주게 갖고 내려오게 하니까 방호수를 알게 돼서 몰려가는 거죠. 여직원은 문을 다시 들어가서 닫고 안 열어주고 이제 거기서 승강에 대해서 언론에 크게 났던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게 이제 여직원의 직업으로 밝혀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머쓱해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미안하다 하고 물러났던 사건인데, 그 다음에 그 심리전 팀에서 단 댓글들 중에 친 박근혜가 있다라고 해서 그건 왜 그러냐고 물고 늘어주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이게 원세훈의 짓이다, 누구의 짓이다, 결국 이명박의 짓이다까지 가고 싶은데 그까지는 못 갔죠. 이명박 씨하고 박근혜 씨가 서로 정권은 주고받았지만 또 경쟁자 관계도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나요? 근데 어쨌든 원세훈 씨가 지시를 한 것 중에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미행만 해서 그런 의심만 한 게 아니라요, 일부 내부 문서를 국정원 걸 갖고 나왔습니다. 복사를 했습니다. 국정원서 복사를 하게 되면요, 본인의 아이디를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 아이디가 있는 문서를 갖고 나갔습니다. 국정원법 위반이죠. 그걸 가지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사건이 미수로 끝나니까 그걸 갖고 내용 갖고 떠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북한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라고 한 거를 선거 개입 지시로 몰고 가고 해서 거기 원세훈 씨가 유죄를 받았습니다. 원세훈 씨가요,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뭐랄까요, 독재적이라 그럴까? 똑똑하고 그러신 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강인한 스타일이라서 직원들이 안 좋아했고, 좀 이렇게 덕이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런 게 겹쳐지니까 그런데다가 뭔 지시를 하고 못하면 이제 사람을 한번 깨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깨는 모양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이제 저분이 이제 유죄를 받았는데, 자, 이 사건은요, 이 청와대에서 뭐뭐뭐 하라, 또 더 좋은 거는요, 저거요, 경찰에서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까 황운하 씨 경우가 제일 좋습니다. 17년에 부임한 그는 울산 청장은 울산 토착 세력인 시장 등에 대한 사정 활동을 강화하라. 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거는, 경찰도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치안감, 별 둘이죠. 이런 사람들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공정한 수사를 하라 그래야지 뭘 하라라고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뭘 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사법경찰관리인 총경까지가 해야 됩니다. 그 이상의 사람에게 되면 월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지능범죄수사대에는 조별로 10월까지 양질의 첩보,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 이런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당시 시장인 김 전 시장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이렇게 했답니다. 원세훈 씨가 국내 포탈에 올라오는 친북 댓글에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 어떻게 하라 지시한 거. 그리고 그거는 대통령 후보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유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볼 것도 없는 느낌이 드네요. 근데 이 황운하 씨가 민주당하고 매우 가깝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청와대에서 임종석 씨를 필두로 몇 개 비서실들이 움직였다.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공소장에 있는 거. 김 당시시장이 추진하던 산재모 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그가 분리하도록 지방선거 전으로 늦춰 발표하게 한 것도 한병도 정무수석 비서관, 이진석 사회정책 비서관을 거쳐 장환석 균형발전 비서관이 기재부에 지시한 결과였다. 공소장대로라면은 뭐가 잡히죠. 네. 그러면 임종석 씨가 이 비서실의 대장이니까 이분이 더 많이 개입했습니까? 원세훈 씨가 많이 했습니까? 원세훈 씨는 성격 때문에 직원들한테 인기를 못 얻었다라는 면이 있고, 임종석 씨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 자체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동아일보가 오늘 신면에 아주 잘해줬습니다. 네. 대통령 친구죠, 송철호 씨. 매번 낙방을 해서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꿈을 이뤘어요, 지난 선거에서. 근데 그때 청와대 비서실하고 경찰하고 또 기획재정부도 또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 법을 잘 집행하라고 해놓은 장관이 법을 집행을 막는 건가요? 4.19 때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됐더라? 아마 최단명 법무부 장관 기록하신 분이 있죠. 선거 잘못하게 되면 큽니다. 정치 중립은 법무부 장관도 지셔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어떤 자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올바른 판단들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검찰 공소장이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허위로 밝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물어야 되고, 검찰의 검사들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기자는 뭐 기사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라 그랬는데 자기 말 틀리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윤석열 씨가 이끄는 검찰이 저까지 왔는데 저걸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합니까? 틀리면 조지면 되지, 죽이면 되지, 저걸 기화로 해서 윤석열을 날리면 되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세훈 씨가 국정원 원장으로서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봐서 큰 유죄를 때렸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건 임종석, 당신은 뭐냐?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원세훈 씨는 누가 봐도 MB 사람입니다. MB하고 박근혜는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당선 도와주었다는 게 여당이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되든 말든 물타기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뭐냐 이겁니다. 자, 이게 나라라고 하셨던 분들, 제 질문입니다. 이건 나라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